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룸카페라는 업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인근의 한 룸카페.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다란 복도에 20여 개의 좁은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TV와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돼 연령 제한 콘텐츠도 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용요금은 2시간에 10,000원. 단속이 시작되자 앳된 고등학생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성인 아니에요?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남녀 고등학생 4명을 확인 없이 들여보낸 겁니다.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같은 거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잘 보이나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 사무실 직원보다 잠깐만 좀 봐달라고 해서 이런 거 저런 확인하려고 그냥 받아버린 바람에 이 룸카페는 학교와 가깝고 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갖춰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다 보니 공간 임대업을 등록해놓고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인허가 사항 없이 일단 자유업 형태의 어떤 영업 형태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비슷한 형태의 룸카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함께 단속을 벌이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이후 법정 기한인 40일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민 여론을 강조하며 2차례 보완 요청과 반려 결정을 내렸던 신중한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약한 만큼 현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정 전문기관 6곳의 검토 결과를 어제까지 모두 수합했고 추가로 다른 기관에 요청한 검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이번 주 안에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갈등 조정 기간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최종 결론을 낼 수 없게 돼 환경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에 좀 의견을 좀 많이 전달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제주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도민 사회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지내며 재심 사건을 담당해온 장찬수 판사가 법원 인사에 따른 이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판사는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4.3 사건 재심을 도맡아온 장찬수 판사. 처음엔 4.3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 막막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너무 막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수용인 1000여 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장 판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33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을 꼽았습니다. 사건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념적인 접근에 따른 항고에 아쉬움이 들었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는 수용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제주어로 위로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들은 말 들은 뒤 버리고 본 말 본 뒤 버리며 가심 아픈 것도 용서해서 씻어진다는 말로 살아낸 줄 알고 있습니다. 혼디 모형 같이 가보게. 여러분 복삭 소가수다.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장 판사에게 법원 출입 기자단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담아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작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 찾기가 어려운 미스매치 현상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대기업에서는 직접 필요한 교육을 한 뒤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20대 초중반 청년 10여 명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갑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같은 디지털 분야 교육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를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책과 강의 자료로 예제 코드로 주로 공부를 하는데 KT에서는 실제 KT에서 개발했던 솔루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진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청년 취업 프로그램 에이블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1기 수료생 12명 가운데 5명이 KT에 곧장 채용됐고 2기는 교육생이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년간 수료생은 1,500여 명, 관련 분야 취업률은 80%에 이릅니다. DX 컨설턴트 트랙에서 배웠던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안을 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미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개설해 5천여 명의 IT 실무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IT 분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에서 직접 교육하고 채용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채용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특히 반도체와 로봇, 헬스케어, 도심 항공교통, ABB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더 많은 IT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대학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첨단 분야 인재 육성에 뛰어들며 채용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국 등에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국내에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를 보이면서 먼지 농도가 짙은데요.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환기는 자제하시고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지역 5도, 동부지역 6도고요. 남부지역 7도, 한라산 성판악은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지역 10도, 북부지역 11도, 남부지역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면서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제주 육상과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모레부터는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호흡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확진자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와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도내에서 사망한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감염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레지오넬라증 확진자 46명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공으로 맞히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파악한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는 134건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124건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노인시설에서, 2건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아들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43건 순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519건으로 이 가운데 270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부모가 244건으로 90.3%를 차지했고 보육교사 5건 등입니다. 한편 학대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 가운데 55명은 추가 피해나 긴급 보호가 필요해 분리 조치됐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월동무 620농가와 브로콜리 400농가 등 1,800여 농가의 면적은 3,37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농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접수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9일 연장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제주 골프장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골프장 입장객은 25만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고 특히 다른 지방에서 온 골프 관광객은 16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8.6% 줄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갔고 도내 골프장들이 요금을 올린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